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자는 6개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는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 키보드가 모인 부분에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연산자, 그 다음에 퍼센트도 산술 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 필기 시험에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입니다가 잘못된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산술 연산자 4개가 아니라 6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이 비교 연산자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뭐 if 함수 문제 처리하고 막 이럴 때 비교 연산 작업을 해서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비교했을 때 요게 조건을 만족해요 하는 참거짓을 판단하는 함수를 판단하는 작업을 비교 연산 작업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열려 있는 게 크다예요. 왼쪽으로 닫혀지는 게 작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다. 그리고 마지막 요게 같지 않다. A와 B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항상 참거짓 true false가 나와야 돼요. true false가. 그 또 하나 연산자가 그 결합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결합. 지금 우리가 이 사용하는 건 전부 수식에서 쓰는 거예요. 수식에서.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하나, 또 하나가 수식이에요. 수식. 그래서 그 수식의 결합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박달나무라는 데이터가 I5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는 하고 제가 주소 I5 요게 엑셀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는 하면은 시기야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I5라고 주소를 쓰면 I5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걸 참조한다래. 참조한다. 그리고 그 값에다가 내가 AND 하고서 따옴표 안에, 그러니까 수식의 문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항상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박달나무 멋쟁이라는 글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연산자가 총 13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연산자예요. 그럼 이 앞에서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합계와 평균과 최대 최소 숫자의 개수와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 키보드 방식이 있고 리본 메뉴가 있고 좀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키보드를 이용해서 오차율에 해당되는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 밑에 포인트 누르시고 계산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식 입력줄에서 작업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 키보드 밑에 클릭, 수식 입력줄에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시기야 그리고 는을 먼저 쓰시면 돼요. 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시험을 볼 때 항상 함수 이름을 다 적어놔요. 스페링을 외울 필요가 없고 함수 이름에 한 2글자나 3글자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SU로 시작하는 함수 목록을 밑에서 쭉 보여줘요. 뭐 썸까지 쓰면 이제 썸으로 시작하는 함수 목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화살표를 이렇게 톡톡 내려서 원하는 함수에 갖다 두시고 선택은 탭키로 하시면 돼요. 탭키.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 함수 이름과 함께 가로가 열리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함수는 항상 이름과 가로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옆에 이렇게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그리고 탭키로 선택하면 썸하고 나오면서 밑에 나와 있는 게 이게 풍선 도움말이에요. 그러니까 넘버 1, 넘버 2. 근데 넘버 2에는 대가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대가로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합니다는 의미예요. 경우에 따라.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오차율에 해당되는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차율 첫 번째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시작과 끝을 지정하는 콜론으로 해서 B3 콜론 B7이라는 범위가 잡혀요. 이게 연속된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또 무식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눌러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B3, B4, B5, B6, B7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범위 잡아서 B3 콜론 B7. 그 다음에 함수의 끝은 가로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 밑에 풍선 도움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여기에 오차율의 평균은 4.7이야 하고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위로 올려보면 수식 입력줄에서는 식을 보여주고 쉘에서는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값을. 자, 한 칸 밑으로 내리시고 자,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AV 놓으시고 그러면 여기 에버러지라는 게 있어요. 인수들의 합계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시험에 뜬금없이 나온 게 에버러지 A가 나왔어요. 두 개 다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에버러지는 숫자가 있는 값들을 가지고 합계를 구해서 개수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게 에버러지예요. 근데 에버러지 A는 뭐냐면 숫자만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와 논리 값이 펄스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0으로 계산해요.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0으로, 펄스가 있으면 0으로 해서 평균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true가 나오면 1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에버러지 A, 그러니까 all 모두 다 가지고 평균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에버러지 A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똑같이 에버러지에 보면은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하고 탭키로 선택을 해주면 얘도 넘버 1, 넘버 2. 이건 뭐냐? 숫자의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인수의 대가로가 붙은 건 뭐라고요?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럼 오차율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고, 자, 함수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가로를 닫는 거예요. 근데 엑셀이 똑똑해요. 내가 가로를 안 닫고 엔터를 치면 얘가 알아서 가로를 놓아줘요. 하나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밑에서 최대값은 이제 맥시멈이에요. 수식 입력줄에서 사실 계산 작업을 항상 는 하시고 MA. 그럼 여기 두 번째 맥시멈이라는 파일 함수가 보이죠? 선택은 탭키예요. 그리고 밑에 풍선 도움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차율의 범위를 선택을 해야지 하고 함수의 끝은 가로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닫으면 얘가 알아서 놓아줍니다. 하나일 때. 최소값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mi 톡톡 화살표로 내려서 함수 원하는 함수에 갖다 놓으시고 탭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오차율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엔터. 자, 요번에는 요 A 공정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가 몇 개야를 구하는 카운트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A 공정 범위에서 숫자가 몇 개 있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숫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 개수를 몇 개 있어를 구하는 게 카운트예요. 자,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는 하시고 COU. 자, 카운트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포함된 쉘의 개수를 구해요. 카운트 A 그러면 아까 저는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비어 있지 않은 쉘의 개수를 구해요. 카운트 블랭크도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그 뭐가 되겠어요? 비어 있는 쉘의 개수, 공백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는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 if는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S가 붙었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요 5개는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카운트 if.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하니까 카운트를 사용할 거예요. 함수를 골라주시고 탭키로 누르면 이제 아까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value 1, value 2, value 3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문자든 숫자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 공정 범위 이렇게 범위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A3에서 D3 함수의 끝은 가로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하시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는 하시고 COU 한 다음에 화살표로 카운트 A에 갖다 놓으시고 최종 선택은 탭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 A가 나오면서 요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돼요. value 1, value 2. 그러면 문자 숫자가 포함된 값들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A 공정에서 이 판정까지 있는 A3, D3을 범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는 3개가 있어요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 6개입니다. 그래서 함수 정리에 맨 위에 여기에 sum, average, maximum, minimum, count A. 그래서 범위를 지정할 때 쉼표는 떨어져 있는 영역, 컨트롤은 연속된 영역, 그 다음에 공백은 교차 연산이라 했어요. 교차 연산 잠깐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범위를 이렇게 4개를 잡고 한 칸을 띄는 거예요. 2개, 3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교차된 부분은 이 2칸이잖아요. 이 2칸의 합계를 구해주는 게 바로 이 공백이에요. 공백, 교차 연산.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갔으면 교차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없어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가 널이에요. 이 널이라는 오류 메시지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것도 필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은 교차 연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차 연산.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리본 메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홈이라는 메뉴의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자동 합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내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썸이나 에버리지를 골라 쓰는 게 아니라 메뉴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합계와 평균과 숫자 개수니까 카운트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메뉴에서 골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생산량에 해당되는 합계와 평균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리본 메뉴 처음에 포인트 넣으시고 홈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끝에 여기가 지금 자동 합계가 돼 있을 때는 그냥 클릭이에요. 고르는 게 아니라 클릭을 누르면 얘가 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알아서 자기 주위에 있는 숫자가 있는 범위를 얘가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범위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5칸만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썸이나 평균이나 최대 최소 숫자 개수 같은 거를 구해라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리본 메뉴에서 하나의 함수를 쓸 때는 사용하시면 돼요. 자, 평균을 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에 포인트 넣으시고 리본 메뉴에 자동 합계 여기 목록이라 그래요. 얘네들을 목록을 누르시면 평균이라는 게 보여요. 찾으셨나요? 자, 평균을 누르시면 이렇게 에버러지 하면서
바로 위에 숫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만 잡아준다. 근데 나는 생산량의 평균을 구할 거야 하고 범위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에버러지 쓴 것보단 얘가 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에버러지 한 다음에 그냥 범위만 잡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맥시멈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자동 합계 목록에서 여기 최대값. 그럼 이 범위가 아니라 나는 생산량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야 하고 범위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소값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 합계에서 최소값. 그러면 똑같이 생산량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범위만 다시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A 공정에서 숫자가 몇 개 있어를 구할 거예요. 그럼 똑같이 홈의 리본 메뉴에 자동 합계 목록에서 숫자의 개수, 그럼 얘가 카운트가 나오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숫자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아니라 우리는 A 공정이라는 요 행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쉘의 개수가 몇 개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A3, D3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2개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카운트 A가 없잖아요. 그럼 카운트 A를 사용하려면 없네 하고 기타 함수를 들어가 보면 함수 마법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범주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운트 A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범주가 몇 개야를 구하니까 통계 함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하고 C를 누르면 A, B, C, C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찾으셔야 돼. 카운트 A를. 또는 모두에 들어가서 함수 선택 클릭하시고 C를 누르면 C로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카운트 A를 찾아서 써야 돼. 그러니까 얘를 쓰는 것보다는 직접 입력해서 쓰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쓰면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카운트 A를 하면 이렇게 마법사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카운트 A 할 때 value 1, value 2, value 3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value 2는 대괄호가 붙어 있었죠.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려가다 보면 255개의 떨어져 있는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은 마법사를 쓰고 하는 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얘가 3개야. 이렇게 간단하게 쓸 때는 요 마법사 쓰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5개 외에는 다 직접 입력해 가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썸부터 카운트 A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주소를 지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상대 주소와 절대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가 변한다, 주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면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A 공정부터 E 공정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3에다가 클릭하고 는을 써보세요. 자, 2, 3에다가 되도록이면 수식 입력 중에도 하라 그랬죠. 는 하시고 클릭. 그럼 이렇게 는 A3이라는 주소에 있는 값을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참조한다 그래. 참조. 그리고 엔터하면 여기가 A 공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채우는 작업. 여기 모서리에 보면 모서리에 네모난 점이 있죠. 이걸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검정 십자가가 나와요. 더하기 표시. 그럼 이때 왼쪽 버튼으로 누르고 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A 공정, B 공정, C 공정, D 이렇게 바뀌었는데 주소를 보세요. 얘는 주소를 지정해서 값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가 채우는 작업을 해서 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얘가 A3인데 밑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 네 번째 줄에다 복사해요. 그랬더니 얘가 A3이 A7로 바뀌었죠. 이렇게 얘가 위치가 이동되는 값만큼 주소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 참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A 공정, B, C, D 이렇게 다 나왔죠, 여러분? 자, 요 A 공정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키보드에 보면 F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F4번을 눌러보세요. 그럼 앞뒤로 이렇게 달러가 붙어요. 달러가 붙은 거를 절대 주소라 그래요.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얘를 채우기를 끌고 내려가면 이게 전부 다 A 공정이라고 되어 있고 내가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보면 수식 입력줄에 나와 있는 주소에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달러가 붙어 있는 주소를 채우면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달러가 두 개가 붙은 거를 절대 참조라 그래요. 근데 달러를 하나만 여기 주소 첫 번째 주소에서 A에 있는 달러를 지울게요.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려가도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 밑으로 복사하고 내려간 거는 행번호가 3, 4, 5, 6, 7 그 다음에 열 값이 2열에 돼 있는 건 2열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죠. 그러니까 밑으로 채우는 거는 행값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막는 거를 행고정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만 막는 거.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채워볼까요? 그럼 얘가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0으로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여기 0.6%인데 여기는 0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는 셀서식이 100분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셀서식이 회계예요. 회계에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0.6% 하면 반올림에 대해서 1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0.6%의) 실제 값은 얼마예요? 0.06이에요. 100분율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한 자리를 표시하는데 둘째 자리가 6이잖아요. 반올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기는 아까 A 달러 3이었는데 내가 옆으로 이렇게 채우니까 2열에서 F열로 한 칸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B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행변화는 없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형태가 돼서 우리가 채우는 작업을 오른쪽으로 할 때 얘를 막아버린다. 그럼 얘는 열고정 방식을 쓰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변하지 않고 싶어요. 그럼 행고정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밑으로만 채우는데 절대 주소를 그냥 써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절대 주소, 상대 주소, 혼합 창조의 행고정과 열고정의 의미만 좀 기억해 주시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계산 작업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4-1번 예제를 넘어가 볼게요. 자, 4-1번 시트 열어주시오. 자, 오늘 배우는 함수는 요 db 함수예요. db 함수. 자, db 함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dsum, daverage, dmaximum, dminimum, dcount, dcount A. 지금 우리가 공부한 6가지 함수 앞에
D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sum 그럼 범위하고 끝났는데 얘는 dsum 할 때 이제 인수들이 3개가 들어가는데 그 3개의 의미가 첫 번째 칸에서는 표 전체를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칸에서는 계산할 열 번호를 지정했어요. 세 번째 칸에서는 조건 범위를 넣어주세요. 하는 요 3개의 인수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문제를 읽으면서 표에서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표 전체의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데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가 이제 실기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분 중에서 사탐이라고 들어가 있는 표준 편차의 영역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함수는 dmaximum, dminimum, dsum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 B11, B12 영역에 조건을 입력해서 함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지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구분 중에서 사탐이라는 조건을 여기에다 복사해서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구분 사탐을. 그 다음에 우리는 표 전체에서 볼 때는 1열, 2열, 3열, 4열에 있는 표준 편차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산할 열 번호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이값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넣으시고 DM. 그러면 화살표로 함수를 선택하는데 D 맥시멈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함수 선택은 무슨 키라 그랬어요? 탭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키보드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마법사를 이용할 거예요. 이 마법사를 불러내는 단축키가 Shift F3이에요. 그럼 이렇게 마법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수의 의미를 기억하시는데, 자, 밑에 보면 이제 설명이 있어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이게 dmaximum이라는 함수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은 요 내용이 바뀝니다. 세 번째 칸에 갔더니 조건이 있는 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입니다. 여기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을 지정할 쉘 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각 칸에 대한 인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제가 편하게 그냥 적어드렸죠.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그 밑으로 내려올 때는 탭키로 내려오셔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돼요.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 번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열, 2열, 3열, 4열에서 계산할 거예요.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예요. 그러면 여기 구분이 사탐이라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얘가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사탐이라고 들어가 있는 값들의 표준 편차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최대값이 12.33이에요 하고 값이 보여주는 형태가 돼요. 그 차이값을 구하는 거니까 똑같이 dminimum에 의해서 Shift F3의 마법사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인수가 이렇게 나오면 인수 첫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표 전체. 두 번째 인수가 계산할 열번호 4. 세 번째 인수가 조건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얘가 최소값은 7.3이에요. 그 밑에 보면 수식의 결과는 5.01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확인을 하시면 5.01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 함수의 의미, 그 안에 인수가 몇 개고 인수들을 어떻게 채워 놓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DB 함수예요. 그러니까 DB 함수를 사용해 조건 범위를 내가 먼저 입력하거나 확인하고 써야겠네. dmaximum이니까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 순으로 칸을 채워야겠네. 그런데
계산할 열번호 대신에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이잖아요. 여기 주소 D2를 찍으셔도 돼요. 근데 D2를 찍으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범위를 자꾸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실기 공부할 때는 주소를 쓰지 말고 항상 번호를 쓰라 그래요. 또 하나 방법은 여기가 표준 편차잖아요. 글자를 따옴표 안에 써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산할 열번호를 써도 되고 필드명 주소를 써도 되고 따옴표 안에 필드명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보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구분이 이렇게 있어요. 구분이. 이 중에서 용상에 해당되는 3차 시기의 평균을 구해달라래요. 그래야 그 뒤에다가 킬로그램이라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는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표시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메인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보조 함수예요. 그러니까 반올림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라운드예요. 라운드. 그래서 얘는 값하고 자릿수를 지정하는데 0이면은 정수, 요 자릿수가 0이 나오면 정수예요. 1은 한 자리 표시예요. 근데 우리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도 반올림할 때가 있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작업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아까처럼 어디에다 조건을 쓰라는 말이 없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밑에다가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구분이 용상이잖아요. 근데 마치 여기 구분 용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 표에서 조건 범위를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가 구분이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고 인상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다가 조건을 입력하고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건을 어디에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표 안에서 내가 조건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 범위 계산할 열번호는 5번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D 에버러지를 쓰시는 거예요. 화살표로 원하는 함수에 갖다 놓고 탭키를 선택하시고 Shift F3으로 마법사를 불러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형태가 똑같아요.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번호 5번,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133.6이라는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요. 그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소수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0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평균값이에요. 이 값을 반올림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ROU를 누른 거예요. ROU는 라운드 다운, 얘는 내림이에요. 라운드 업은 올림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반올림을 할 거냐, 내림을 할 거냐. 내림을 하는 건 뭐냐면 5, 6, 7, 8, 9가 들어와도 반올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리는 거예요. 라운드 업은 무조건 반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4가 있어도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운드를 할 거예요. 반올림. 그리고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서도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기서 Shift F3을 누르면 커서가 깜빡이는 게 D 에버러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D 에버러지가 나와요. 이렇게 D 에버러지. 그럼 나는 라운드를 쓸 거예요 하고 마우스로 라운드를 클릭해주면 얘가 라운드로 바뀌어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ROU 라운드 커서를 왼쪽으로 옮겨놓고 Shift F3 한 다음에 라운드에 들어가서 값은 이미 평균값은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0을 쓰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3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의 자리가 3이잖아요. 반올림이 안 되고 0으로 채워집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데 10의 자리가 3이잖아요. 반올림 안 되고 0이 2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시하니까 0을 넣어주시면 13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 뒤에다가 킬로그램이라는 문자를 연결해 주세요. 결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and 연산자 넣으시고 킬로그램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빵점입니다. 왜 빵점이냐? 여기가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하면 이제 8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두 번째 작업입니다.